지금 나경원 씨 사건, 윤석열 씨 와이프인 김건희 씨 사건 등이 다 공소시효들이 간단간단합니다. 나경원 씨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총선 전에 나경원 씨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자신 관련된 비리가 다 사실 무근이다. 네, 맞습니다. 그걸 사방팔방에서 야구 다녔어요. 그렇죠. 선거 유세장에서 페이스북에 뭐 방송 인터뷰 물론. 근데 저희들 또 형사고발하겠다. 예, 저희들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는데 민사소송만 했는데 사실은 성신여대 감사보고서, 법원 판결문, 문화체육관광 문광부의 감사보고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들의 탐사보도 열어보면 거기에 다 근거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비리 근거라는 게. 그러니까 비리는 비리대로 저지르고 또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데 이것도 6개월 이내에 기소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경원 씨에 대한 10번째 고발인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2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김기태 오늘 MC랑 또 시민연대 함께 안경업 대표랑 제가 시민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왔고요. 우리 이보람 기자가 있는 뉴스핌에서도 나경원 씨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신속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시민들의 힘으로 결국 윤석열 체제에서는 수사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직무유기로. 근데 시민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항의하고 우리 서울의 애청자 같은 분들 또 계속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항의하니까 결국 검찰에서 인사가 이동이 있었고 새로 바뀌신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씨가 그동안 수사를 안 했지만 이건 해야 될 수사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부부장 검사가 직접 조사를 했고요. 상당히 성의 있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부장 검사가 직접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보통 평검사한테 맡기는데 아니면 부부장 검사하고 부장 검사가 직접 나서는 것만 해도 이 사건의 비중이나 국민들의 비판과 관심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희가 1차에서 10차는 검찰에 11차는 경찰에 10차는 선관위 고발했는데 경찰에 저희가 고발 연주를 3번 받았잖아요. 경찰에서 검찰이 하도 수사를 안 하니까 경찰에 고발해서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가 다시 총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성과이고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시민들이 함께 그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박덕근 고발을 하고 왔죠. 이게 나오나요? 클로즈. 클로즈. 약간 보입니다. 박덕근 고발 화요일 날 하고 왔죠. 시민연대 함께랑 그다음에 제가 그 참자유청년연대라는 청년단체랑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청년 시민 민생단체 분노의 고발이라고 이렇게 고발장이 두꺼운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의 헤드라인에 저희의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MBC 뉴스 스트레이트에 기반해서 박덕금 씨가 별명이 복덕금인데요. 복덕금. 예. 복덕방에 흥결 있는 분, 너무 투길해서 복덕방도 부끄러울 정도로 흥결 있는 분이라는 이제 의혹에 휩싸였는데 재밌네요. 시세차익 13억. 근데 국토교통이 활동을 6년 동안 집요하게 하면서 서울시로부터만 공사를 자기 가족 회사들이 사실상 자기 회사 하나 다름없는 회사 포함하여 430억이 넘게 수주를 했고요. 기술 사용료도 30억이 넘게 수주한 게 확인됐습니다. 받아낸 게. 그걸로 이제 고발하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는 더 해먹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검찰 고발에서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검찰 못 믿어서 이제 경찰 고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공개에서 무려 1,000억이 넘는 공사를 수주하고 기술 사용료를 받아간 것으로 이것은 6년 동안 국토교통이 위원이자 간사했던 박덕금이 사실상 포괄적 뇌물을 받고 온갖 특혜를 그다음에 이제 피감 기관들을 봐주게 한다든지 또는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런 거래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휩싸여 있고요. 사실 그게 꼭 뇌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국회 역사상 최악의 지금 이해충돌 사건과 가족 건설회사 특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시민연대 함께나 또 청년단체 참자유민주청년연대라고 최근에 만든 청년단체랑 함께 2차 고발, 포괄적 뇌물죄, 직권남용, 공직윤리법 위반 또는 뭐 이런 부분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구속 엄벌을 받아야 될 사유고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건 보이겠네요. 그래서 요거 지금 클로즈업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이건 보이시죠? 이렇게 부동산 투기 세차액 13억 국회의원인가 건설업자인가 헷갈리는 국민의힘. 당신은 누구인가?
박덕흠.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네. 당신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는 어디인가?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당신 누구인가? 당신은 왜 국회에 있는가?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건설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그냥 건설업 그냥 그걸 해야죠.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네. 왜 돈도 많이 벌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막 고위 공직자도 해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기회를 모두 독차지하고 그러니까요. 국민 세금을 악용해가지고 네. 비리를 저지르고 특혜를 받고 다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그럼 사실 또 뭐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 오랜만에 조선일보 고발들, 나경원 전 의원 고발들 도대체 검찰은 뭐 하나요? 오늘 제가 국회에서도 검찰 앞에서도 이거 외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악의 정치인 나경원 씨 오랜만에 그쵸 여러분 정치권 퇴출 구속원부를 염원합니다. 이것도 이제 들고 왔고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저는 사실은 근데 원래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주력하고 있는 분이고 방금 전에 우리 김민규 기자님이 통신 비만원 논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 최종적인 대안은 이겁니다.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 네, 짚고 넘어가죠. 예, 막 고발 이야기했다가 정신 없죠, 여러분. 요건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별명이 이제 국민의 짐이나 국민의 암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이분들 주장대로 아예 깎아버리면 아까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라도 기다리고 있었던 4인 가구 기준 8만 원인데요. 선별 지원에서 배제되어서 하나도 못 받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데 그분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8만 원이면 서민 가정에서 작은 돈 아닙니다. 이러면 하루 이틀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같은 돈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2번의 회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000원짜리 식사를요. 그러니까 지역 소비가 상품권보다는 제한적이지만 8만 원이 깎이면 분명히 지역 소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를 지원해 준 거 통신 3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으로 지원해 준 거에 대한 비판과 실망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그렇다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 예산도 살 지역 경제 살리고 서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차라리 통신비 지원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추경 논의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차라리 전환해서 13살까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20만 원씩 지금 아동 돌봄 쿠폰이 지원이 되니까요. 여기는 13세 이상의 만 13세 이상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는 집은 쿠폰 지역 사랑 상품권을 주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8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약간 예산 더 늘리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 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현재 9,30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늘리면 그래서 1인당 이보람 기자님처럼 만약 혼자 사시는 가정에는 4만 원 상품권, 둘이 사는 집은 6만 원, 3인은 8만 원, 4인은 10만 원으로 이렇게 추석 앞두고 기분 좋게 드리고 그분들이 동네에서 사실 통신비는 다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8만 원이 줄어들면 그걸 저금해 버리는 분도 있어요. 아유 이번에 내가 비용 줄였네 하면서. 근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온 다음에 추석이 낀 10월 말까지 다 써라 그러면 깊이 굳습니다. 그걸 안 쓸 리가 없거든요. 그럼 동네 경제도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신비 지원에 대한 논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정부 여당이 한 일이라 해서 무조건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때로는 김민규 기자님처럼 애정어린 비판도 또 뜨시는 시민들이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아니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지적 하셔야 되는 거죠. 대안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최악의 경우는 아예 깎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분들에 의하면 그냥 다 깎아버리자는데 그러면 정말 4인 가구 기준 8만 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거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는 중소상공 인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자제에 있는 집만 20만 원, 아이가 둘이면 40만 원, 하나면 20만 원.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의 자제분들 집은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렇죠. 특고나 프리랜서가 있는 집은 매출이 25% 줄어든 게 확인이 돼야만이 최대 상반기에 15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 추가로 상반기에 못 받은 분들은 15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 방송 보는 분들도 우리는 우리 집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따져보면 중소상공인들은 지원이 한 500만 명 가까이 받는 것 같고요. 특고 프리랜서도 상반기 이미 상당한 분들이 받았으니까 추가로 받는 걸 한 50만 명 정도로 상정해놨고요. 미취업 청년 50만 원 받는 것도 인원이 아주 제한적이고요. 다만 초등학교까지 받는 20만 원은 정부 추산으로 530만 명쯤 됩니다. 그거 다 합치면 지금 얼마죠? 대략 한 최대치 해봐야
저소득층들한테도 추가로 이번에 조금 돈이 가거든요. 그러면 최대치로 한 1,500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5천만 국민은 3,500만 아무것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다 힘들었잖아요. 물론 1차 때처럼 보편적 지원금은 어렵다고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추경안 지출됐으니까 지나버린 버스를 두고 계속 타면 안 왜 가버렸냐 하는 건 네. 사실 그런 평가는 필요하지만 그렇죠. 이제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는 이 조건 하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죠. 최선의 방법. 제2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하고 그래 이왕 제출된 거 약간 더 논의를 해서 또 약간의 비용을 더 추가해서 4인가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 상품권으로 13세 이상의 집에는 그렇게 하면 1차 지원금을 1차 지원금 받았던 분들 진짜 기분 좋았잖아요. 힘이 됐고 네, 이렇게 될 거 그런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내일자 한겨레 신문에도 네. 박덕금 씨의 비리가 또 나올 추가로 예정입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이 맘먹고 요즘은 한겨레 신문이 옛날 이제 진보개혁 언론답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는데 네, 이번에 오늘 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여하가 너무 오늘? 지나친 그렇죠. 비하는 저희들이 안 하는데요. 네, 저희는 안 어쨌든 하니까. 예전 같지 네, 않고 예전 저도 같진 비판 않았다.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오늘 그 박덕금 씨의 국회 역사상 최악의 비리는 있었어요. 막 몇백억씩 뇌물을 받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박근혜 최순실 비리 연루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 가족 회사에 이렇게 1,000억대 특혜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 정도의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고요. 네, 최악. 그래서 최고 최악의. 오늘 보도 잘 나왔고 후속 보도도 한다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김기태 변호사 활동하는 10년 함께와 또 민생경제연구소 또 새로 생겨진 청년단체 참자유민주청년연대 등이랑 청년연대. 2차 고발도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끝까지 대응하려고 합니다.